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선출이 되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화두는 공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대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현 정부가 출범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작년 9월에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을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공정을 이제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현 정부는 이 공정의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폭등해서 벼락부자와 벼락거지가 양산이 되었고, 네. 또 인천국제공항 사태, 인국공 사태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공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 공기업의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분노하고 현 정권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건도 공정을 외치는 현 정권에 대해서 선택적 공정, 또 내로남불이라고 비난을 했죠. 현 정부의 여성할당제 등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역차별이라고 하면서 또 불공정하다고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비난을 받는 현실을 보면 과연 어떤 것이 공정한 것인지 좀 헷갈립니다. 네. 먼저 공정의 개념을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의 산인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공평하다는 뜻은 같은 기회를 주고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선거, 공정거래, 공정보도라고 할 때 어떤 한쪽에 치우침 없이 같은 조건으로 선거를 하고 거래를 하고 또 치우침 없이 보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하철을 탈 때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과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계단을 이용하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는 공정하다고 하진 않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에 내려가고 건강한 사람은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 보다 공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공정의 의미는 올바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평등과 형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자원과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형평은 다른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결과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것, 또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평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높이의 받침대를 주는 것이라면 형평은 키 작은 사람들에게는 보다 높은 받침대를, 키 큰 사람에게는 작은 받침대를 주는 것입니다. 이 공정이라는 개념에는 이 평등과 형평이라는 의미가 모두 담겨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공정을 이야기할 때는 평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과 형평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공정을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이것이 혼란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면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네. 근데 좀 지나서 한 오전 9시쯤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일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꾼들에게 또 적당한 품삯을 주기로 하고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려옵니다. 또 낮 12시, 오후 3시, 또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또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오후 6시경 해가 저물어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나중에 온 일꾼부터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도 전부 다 이제 한 데나리온씩 돈을 받습니다. 네. 그러자 먼저 온 일꾼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하루 종일 수고한 자신들과 또 1시간 일한 일꾼들과 같은 품삯을 주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제기합니다. 그랬을 때 포도원 주인은 불평하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포도원 주인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에게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과
같은 임금을 주는 것이 내 뜻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 예수님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공정의 관점에서 보자면 임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매우 불공정하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해질녘에 1시간 일한 사람과 정말 그 더운 무더운 땡볕에서 하루 종일 10시간 이상 중노동을 한 사람과 같은 임금을 주는 것을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의 입을 통해서 같은 임금을 주는 것이 자신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네. 1시간 일한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옳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정말 왜 그럴까요? 해리마이어 교수가 쓴 노마 사회에서의 신약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당시는 중산층이 없고 빈부격차가 극심한 사회여서 전 인구의 90% 정도는 근근히 생계를 끌어나갈 정도의 가난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적 구조에서 일용직 근로자는 사회 하층 구조를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농부보다도 더 낮은 계층으로 생계를 끌어나가기 어려운 적은 수입으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일이 없어서 하루를 공친다는 것은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들이 하루나 혹은 며칠을 굶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온전한 하루의 품삯을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공평하지는 않았지만 가난한 품꾼의 생계를 돕는 의미에서 올바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온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는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일한 품꾼에게는 더 적은 품삯을 줄 수 있었지만 그와 그들의 가족이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상보다 많은 품삯을 준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보자면 예수님은 과정의 공정함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결과적 정의에 더 관심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몇 개월 전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건강보험공단 노조에서 이제 콜센터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정규 직원으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주장입니다. 힘들게 준비해서 공기업에 취업한 자신들과 비교해서 별로 노력을 안 한 분들이 똑같은 지위를 얻는 것에 대한 반발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에 비정규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일을 해도 처우도 나쁘고 또 계약직인 경우는 그 계약이 해지가 되면 졸지에 직장을 잃고 생계가 막막해지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규직은 어떤 의미에서 이분들 또는 이분들에게 딸린 가족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정이라는 이슈에서 이 과정의 공평함이 보다 중요한가 또는 결과적 정의가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은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